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기어와? 남편 죽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3층 레스토랑.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지는 자리였지만 창가 테이블 한쪽에서는 65살 이순이가 뺨을 감싼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왼쪽 뺨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산악회 부회장 강미숙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후려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주제에 우리 산악회까지 다 망치고 다니네. 어이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촬영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산악회 회장 황철민은 술잔을 기울이며 못 본 척했습니다. 평생 같이 산을 타던 사람들. 이순이는 그들을 가족처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천천히 열렸어요. 차가운 12월 바람과 함께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여자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6살 강혜린. 그녀의 시선이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고정됐어요. 얼어붙은 눈빛, 입술을 꽉 깨문 표정. 레스토랑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뽐을 누가 때렸죠? 강혜린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산악회 사람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재벌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이순이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이었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어요. 오늘은 산악회 정기 산행날. 한 달에 2번 순이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며느리 예린이가 지난달 생일 선물로 사준 등산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순이가 좋아하는 색이었어요.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색도 예쁘고 소재도 가벼웠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맞는 걸 샀는지 신기했어요. 순이는 등산복 소매를 쓰다듬었습니다. 예린이가 참 속 깊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부엌으로 나가 간단히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데워 천천히 마셨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통, 수건, 간식. 현관 옆에 놓인 등산 스틱도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며느리가 선물한 거였습니다. 좋은 며느리 만난 게 내 복이지. 순이는 작게 웃었어요. 1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영이가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겨주니까 세상이 다시 밝아진 것 같았어요. 아침 6시 40분. 집 앞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순이 씨, 일찍 왔네요. 안녕하세요. 순이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곧 전세버스가 도착했어요. 회원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순이도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앞쪽엔 부회장 강미숙이 앉아 있었어요. 54. 화려한 핫핑크색 등산복에 목엔 굵은 금목걸이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회원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158만 원 주고 샀어. 최신 기능성 소재래. 미숙은 자기 등산복 소매를 들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스틱도 새로 샀지. 이거 수입품인데 135만 원짜리야.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어요. 미숙의 시선이 순이 쪽으로 왔습니다. 순이 씨, 오늘 옷 신상이네? 네. 며느리가 사줬어요. 어디 거예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미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참 효자네. 근데 요즘 짝퉁도 잘 만들던데.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순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산악회 회장 황철민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8살. 중형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계양산 단풍이 정말 예쁠 거예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철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천 부평에 등산용품 전문점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요. 철민은 서류를 꺼내 흔들어 보였어요. 공동 투자자를 몇 분 모시려고 해요. 우리 회원분들 특별가로 모실 겁니다. 몇몇 회원들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1인당 얼마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2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분기마다 배당금 나갑니다. 와, 수익률이 어느 정도예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열이 %는 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회원 특별가로 해드릴게요. 나중엔 가격 올라갈 겁니다. 순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석 달 전에도 비슷한 투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회원 몇 명이 돈을 넣었는데 아직 배당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옆자리 회원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이 씨는 어때요? 투자 안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재벌 며느리 있으시니까 이런 푼돈은 필요 없으시겠네. 순이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투자 같은 거 잘 몰라서요.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이 씨는 늘 그러시지. 돈 얘기만 나오면 못 본 척 하잖아. 아니에요. 정말 몰라서. 알았어요,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미숙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돈 얘기구나. 산악회에 처음 들어왔을 땐 순수하게 산만 타는 모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돈 얘기, 투자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창밖으로 인천 시내가 지나갔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나 버스가 계양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씩 내렸어요. 순이도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산이 좋아. 이럴 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 운동을 시작했어요. 회원들이 3, 4, 5 모여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순이는 혼자 팔다리를 천천히 풀었어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철민의 신호에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줄엔 철민, 미숙과 친한 회원 서너 명이 걸었습니다. 순이는 중간쯤에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산길이 가팔랐습니다. 돌계단이 이어졌어요. 순이는 스틱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계약건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요? 다음 주에 서명하기로 했어요. 역시 회장님이시네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속도를 맞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오는 회원들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순이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30분쯤 올라가자 중간 쉼터가 나왔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물을 마시고 쉬었어요. 순이도 벤치에 앉아 물통을 꺼냈습니다. 미숙이 다가왔어요. 순이 씨, 혼자 오시느라 힘들었죠? 괜찮아요. 나이 들면 체력이 달리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미숙은 친절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순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회원들에게 갔어요. 순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엔 더 가파른 오르막이었습니다. 순이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스틱을 땅에 짚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만 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상이 가까워졌습니다. 회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다 왔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순이도 마지막 힘을 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엔 넓은 바위가 있었어요. 회원들이 모여 경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순이는 한쪽에 서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래서 산을 타는구나.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자, 단체 사진 찍을게요. 철민이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회원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앞줄은 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 서시고 누군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순이는 뒤로 물러났어요. 사람들이 차곡차곡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이는 맨 끝 구석에 겨우 끼어들었어요. 반쯤 가려진 자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회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순이는 사진에서 자기 얼굴이 제대로 나왔을까 걱정됐어요. 점심시간. 회원들이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순이도 김밥을 꺼냈어요.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옆에서는 미숙과 몇몇 회원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집 딸이 의사랑 결혼했대요. 와, 부럽다. 요즘 의사 사위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잖아. 미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대기업 다니거든요. 연봉이 억대예요. 대단하시네요. 순이는 김밥을 씹으며 조용히 들었어요. 예전엔 이런 이야기에 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좋은 회사 다녀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의심하는 눈빛이 많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증명해 보세요. 그런 시선들. 순이는 이제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 하산 시간.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돌이 미끄러워 조심해야 했어요. 순이는 스틱을 단단히 짚으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중간쯤 내려왔을 때 앞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아야. 한 회원이 발을 헛디뎌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순이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순이는 회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회원이 발을 디디려 하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요. 제가 부축할게요. 순이는 회원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순이의 어깨가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30분쯤 걸려 겨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앞에는 다른 회원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다들 기다렸잖아요. 죄송해요. 발목을 다쳐서 부상 입은 회원이 변명했어요. 에휴, 조심하지. 미숙은 혀를 차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순이도 버스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며 저녁 뒤풀이 식당으로 향했어요. 회원들은 벌써 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소주 한잔 해야지. 송도 그 레스토랑 음식 맛있어요.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철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품점 투자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 정말 수익 보장돼요? 누군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계약서도 쓸 거고요. 저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어때요? 투자 안 하세요? 순희는 눈을 떴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 돈이 없으시구나.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벌 며느리 있어도 본인 돈은 없을 수 있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대꾸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았어요. 버스는 송도로 향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에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야경 예쁘다. 회원들이 창밖을 봤어요. 순이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후 6시 버스가 바다향기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3층 건물. 큰 유리창으로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였어요. 회원들이 하나씩 내려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 긴 테이블이 준비돼 있었어요. 회원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 찌개, 구이, 반찬들. 술도 나왔어요. 소주와 맥주가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철민이 잔을 들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녀왔으니 건배합시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어요.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잦아졌어요. 미숙이 술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녀의 시선이 순이에게로 향했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재벌 며느리 있다며? 식당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며느리라더니 실제로 본 사람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어요. 갑자기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어요. 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어요. 그게 우리가 궁금해서 그래요. 미숙은 술잔을 채우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산악회 들어온 지 2년이나 됐는데 며느리 얼굴 한 번 못 봤잖아요. 주변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한 번쯤은 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숙이 순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그냥 허풍인 거 아니에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는 바빠서 이런 자리에 못 와요. 바쁘긴 뭐가 바빠?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재벌이면 한 번쯤은 얼굴이라도 비치지.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이 들면 허풍 떠는 사람 많잖아.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아야 한다.
괜히 말대꾸하면 더 시끄러워진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철민이 끼어들었어요. 자, 그만하고 다들 술이나 한 잔 더 합시다.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숙은 순이를 봤어요. 순이 씨, 오늘 입은 등산복 얼마짜리예요? 몰라요. 선물 받은 거라서. 선물 받았으면 가격표 정도는 봤을 텐데요. 정말 몰라요.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산 거 아니에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시장 옷도 괜찮던데.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 몇몇 회원이 웃었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다시 화제를 돌렸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용품점 투자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 정말 수익 보장돼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계약서도 쓸 거고요. 저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미숙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순희 씨는 어때요? 투자 안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 돈이 없으시구나.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재벌 며느리 있어도 본인 돈은 없을 수 있지.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술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산악회 회비도 매번 늦게 내시잖아요. 회비는 다 냈어요. 순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늦게 낸 건 맞잖아요. 지난달에도 우리가 재촉했고 급한 일이 있어서 며칠 늦었을 뿐이에요. 여튼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건 무리겠네요. 미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런 모임에 돈 없으면 끼지 말아야 해요. 식당이 또 조용해졌어요. 순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산악회는 돈 있는 사람들 모임이 아니에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여유는 있어야지. 미숙이 비웃었어요. 매번 얹혀다니면서. 저 얹혀다닌 적 없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회비도 냈고 뒤풀이 비용도 다 냈어요. 그래요. 그렇게 우기세요. 미숙은 술을 들이켰어요. 다른 회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미숙이 무서웠어요. 괜히 편들었다가 자기들까지 찍히면 곤란했습니다. 옆 테이블 회원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두 사람에게 향했어요. 순희 씨는요. 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항상 자기만 착한 척해요. 네. 아까도 발목 다친 사람 부축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미숙이 손을 휘저었어요.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자기 며느리 자랑하고. 순이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자랑한 적 없어요. 물어봐서 대답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나한테 그렇게 나와요? 저도 65이에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예의?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지금 내가 예의 없다는 거예요? 미숙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순이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내가 얼마나 이 산악회 위에서 일했는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비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나한테 예의 우누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민폐 끼친 적 없어요. 민폐 안 끼쳤다고?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오늘도 발목 다친 사람 부축한다고 얼마나 늦게 왔어요? 그거 민폐 아니에요? 그건 다친 사람을 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폐라는 거잖아. 주변 회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멀찍이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봤어요. 미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재벌 며느리 있다고 으스대지 마세요. 제 며느리는 진짜예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미숙이 팔짱을 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여기 데리고 와보든가. 며느리는 바빠요. 핑계 그만하고. 미숙이 순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냥 가난한 거 인정해요. 그만하세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먼저 밀었잖아요. 내가 언제? 지금요?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숙은 순이에게 바짝 다가섰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 할멈이 진짜. 미숙이 손을 들었어요. 이 할멈이 진짜. 미숙이 손을 들었어요. 휙!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어요. 순이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얼굴을 타고 올랐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휴대폰 카메라들만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뺨을 감싼 채 울고 있었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왼쪽 뺨.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철민은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가 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감정 싸움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지. 다른 회원들도 못 본 척했어요. 테이블 위 음식을 집어먹거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누구도 순이를 적극적으로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미숙은 자리에 앉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진정시키려고 손이 나간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먼저 소리 지르니까. 순이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뺨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가자. 이 사람들이랑 더 이상.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천천히 열렸어요. 차가운 12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검은 리무진이 입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어요.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36살 강예린. 순이의 며느리였어요. 예린은 레스토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예린의 시선이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고정됐습니다. 뺨을 감싸고 있는 손, 눈물로 젖은 얼굴, 예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레스토랑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숙은 술잔 든 손을 멈췄어요. 철민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이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가자. 하지만 예린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뺨을 살펴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 손가락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예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 안 사람들을 봤어요.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숙은 시선을 피했어요. 예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시어머니 뺨을 누가 때렸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때렸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쥔 술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예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술잔을 비우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사람 누구예요? 순이 씨 며느리 아니에요? 근데 차가 리무진이었잖아.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옷도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진짜 재벌이었나?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들었다 내려놨다 반복했어요. 철민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다들 오늘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철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뒤풀이는 이상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지 못했어요. 모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밤 10시, 예리는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거실이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예린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순이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예린은 부엌에서 얼음을 꺼냈습니다. 수건에 싸서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거 대세요. 순이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부은 뺨에 닿았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순이가 수건을 받아 스스로 뺨에 댔습니다. 예리는 옆에 앉아 시어머니를 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말다툼한 거야. 말다툼으로 뺨을 때리진 않잖아요. 예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건을 뺨에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예린은 기다렸어요. 조용히 앉아 시어머니 옆을 지켰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며느리가 가짜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벌 며느리는 없고 내가 거짓말쟁이래.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말대꾸했지.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는 진짜고 난 얹혀 다닌 적 없다고. 그랬더니 뺨을 때렸어. 예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때렸어요? 강미숙이라는 사람이야. 산악회 부회장. 응.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순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다들 그냥 봤어.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더라. 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함께 산악회.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산악회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단체 사진들. 예리는 하나씩 클릭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회원 명단을 봤어요. 회장 황철민, 부회장 강미숙. 예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 예린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아침 시간 되세요? 물론이죠. 몇 시에 올까요?
9시에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예리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산악회 카페 게시판. 최근 글들을 읽었어요. 오늘 계양산 등반 성공. 다음 주 뒤풀이 장소 투표. 용품점 투자 관련 공지. 평범한 게시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네요. 회비도 제대로 안 내면서 나이 들면 버릇 없어지나 봐. 은근히 누군가를 겨냥하는 말들이었어요. 예리는 캡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저장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펼쳐 내용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12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싸움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아침 8시, 예린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린은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린은 변호사를 안내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왔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린은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산악회 뒤풀이, 공개 모욕, 폭행, 휴대폰 촬영.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혹시 증거가 있나요? 어머님 뺨에 멍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분위기를 봤고요. CCTV는요? 레스토랑이라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순이가 나왔습니다. 뺨은 아직 붉었어요. 어머님, 이쪽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순이는 작게 인사했어요. 변호사는 순이를 봤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순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누가 때렸나요? 강미숙이라는 사람이요. 왜 때렸나요? 제가 말대꾸를 해서요. 말대꾸요? 네.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며느리가 가짜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계속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찍기만 했어요. 영상이 어디 올라갔을까요? 아마 단톡방이나 카페에 올렸을 거예요. 변호사는 예린을 봤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지금 확인해 볼까요? 예린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산악회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새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제 사건 관련. 클릭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예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순이가 나왔어요. 제 며느리는 진짜예요. 소리 지르는 모습. 강미숙이 나타나 뺨을 때리는 장면은 잘려 있었습니다. 대신 순이가 큰 소리로 말대꾸하는 장면만 강조돼 있었어요. 영상은 30초 정도였습니다.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봐요. 산악회 분위기 망치네요. 폭력적이시네요. 제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린은 주먹을 쥐었어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봤어요. 이건 편집된 거네요. 네. 원본이 필요합니다. 레스토랑 CCTV가 있을 거예요. 제가 확보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순이는 변호사를 봤어요. 이 영상이 퍼지면 어머님은 평생 폭력적인 노인으로 남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단순 동호회 싸움이 아니라 평생 명예와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예리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까지 갈 것 없어요. 제가 산악회 탈퇴하면 돼요. 어머님, 예린이 말했어요. 탈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 나 혼자 참으면 되는 일이야. 어머님이 참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럴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이가 놀라 물었어요. 동네 커뮤니티 맘카페 여러 곳에 공유되고 있어요. 변호사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커뮤니티가 떠 있었어요. 재벌 며느리 믿고 설치는 노인. 산악회에서 폭력 사건. 요즘 노인들 버릇없다.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나 얘기예요? 네, 어머님. 예린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해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40살. 주말인데도 회사 일로 나갔다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준영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린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일 편집 영상, 온라인 확산. 준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은 소파에 앉았어요. 일단 합의를 해야겠네요. 합의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한테 전화해서 적당히 합의금 주고 조용히 덮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영상이 퍼졌어요. 합의한다고 해서 영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어요. 폭행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그렇게 하면 소문만 더 커질 거예요. 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소문은 커졌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용히 덮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싸우는 거예요. 당신 입장은 그렇겠지만 우리 엄마 입장은 달라. 준영이 예린을 봤어요.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 지금 편하게 사실 수 없어요. 예린은 노트북을 돌려 준영에게 보여줬습니다. 편집 영상, 악플들, 커뮤니티 글들. 준영은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엄마 얘기예요? 네. 예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래도 합의하시겠어요?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냥 산악회 탈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 어머님, 예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럼 평생 이 누명을 쓰고 사셔야 해요. 괜찮아. 나 혼자만 알면 돼. 아니에요. 예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왜 어머님이 숨어 사셔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일단 CCTV 원본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요. 준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힘들어 하실 텐데 지금도 힘들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힘드실 거예요. 순이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변호사의 말, 며느리의 말, 아들의 걱정. 모두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강혜린입니다. 아, 예린 씨.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님이 레스토랑에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봤어요. 레스토랑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CCTV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USB에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예리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CCTV는 확보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받아서 제게 보내주세요. 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해봐요. 모두가 순이를 봤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봐요. 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예리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님.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린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예린은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사장은 안쪽으로 들어가 USB를 가져왔어요. 여기 담아놨어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전부요. 감사합니다. 예리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참, 그날 정말 안 됐어요. 사장이 말했어요. 어르신이 맞으시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네, 봤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앉아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6시 산악회 회원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장면.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 예리는 빨리 감기를 눌렀어요. 7시 반.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미숙이 시어머니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어요. 예리는 재생 속도를 정상으로 돌렸습니다. 소리를 키웠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벌 며느리라더니 실제로 본 사람 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 미숙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이 들면 허풍 떠는 사람 많잖아. 돈도 없으면서 이런 모임에 끼지 말아야지. 회비도 제대로 못 내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말대꾸했어요. 저는 민폐 끼친 적 없어요.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밀쳤어요. 1번, 2번. 시어머니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모습. 그래도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때 미숙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 예리는 화면을 멈췄어요. 그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는 모습. 뺨을 감싸고 주저앉는 모습. 예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 회장 철민이 고개를 돌리는 모습. 아무도 시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영상을 저장했어요. 김 변호사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원본 영상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전송 완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예린 씨? 제가 박은경입니다. 누구시죠? 순이 씨 산악회 친구였어요. 아니, 예전에 같이 다녔었어요. 예리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이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부평역 근처 카페로 할까요? 네,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오후 2시, 예리는 부평역 근처 카페에서 박은경을 만났습니다. 62살,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 괜찮으세요? 지금은 집에 계세요. 많이 놀라셨어요. 그럴만하죠.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산악회에서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은경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요? 1년 전이에요. 산행 중에 제가 발목을 다쳤어요. 은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회장이 그냥 가자고 했어요. 안전 규정 같은 거 무시하고. 그래서요? 제가 혼자 천천히 내려왔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뒤로 저도 문제 회원 취급받았어요. 카페에 악플도 달리고. 그래서 나오셨군요. 네. 더 있으면 순희 씨처럼 될 것 같았어요. 은경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예리는 서류를 받았어요.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 산악사고 보도 자료, 구청 지원금 신청서. 이게 뭐예요? 황철민이 예전에 안전사고를 낸 기록이에요. 은경이 설명했습니다. 4년 전에 위험한 산행을 강행했다가 회원 한 명이 크게 다쳤어요. 예리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산악회 안전사고, 회장 과실 논란 사진 속에 젊은 시절 철민이 보였습니다. 예리는 기사를 읽었어요.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합의금 주고 덮었어요. 피해자가 소송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럼 이 서류는요? 예린이 구청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지원금 신청 내역이에요. 은경이 말했습니다. 산악회 이름으로 안전장비 구매비를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구매 안 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당시 총무였거든요. 예리는 서류를 하나씩 봤어요. 신청 금액, 사용 내역. 실제 구매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신고 안 했어요. 왜요? 회장이랑 구청 담당자가 친한 사이거든요. 은경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랑 골프 친구래요. 예리는 메모했어요. 체육진흥과장. 혹시 이름 아세요? 박인호요. 산악연맹 이사도 하고 있어요.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 제가 복사해도 될까요? 가져가세요. 원본 드릴게요. 예리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희 씨한테 잘해주세요. 좋은 분이에요. 은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에서 다쳤을 때 끝까지 챙겨준 사람이 순희 씨예요. 예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은경은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이기세요. 카페를 나왔어요. 예린은 차에 올라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철민의 과거, 지원금 비리, 안전사고.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계열사 물류하청업체야. 뭐라고?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황철민 로지스텍. 연 계약 규모가 한 8억 정도. 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예린은 생각했어요. 그룹 계열사 하청업체.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린의 마음은 이미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응, 간단히 먹었어. 시어머니는 작게 대답했어요. 예린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예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산악회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5년 됐지.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 산도 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땐 어땠는데요? 다들 친절했어. 산 오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시어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바뀌었어. 언제요? 2년쯤 전부터인가. 회장이 사업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 투자하자, 돈 벌자 그런 얘기.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부터 회비 못 내는 사람, 투자 안 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시작했어. 어머님은요? 나는 투자 같은 거 잘 몰라서 안 했지. 그랬더니 점점 따돌림 당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예리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너희도 바쁜데 내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지. 어머님,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남한테 패 끼칠까봐, 걱정 끼칠까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린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처음엔 저도 어머님이 불편했어요. 예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요. 간섭받을까봐, 눈치 보일까봐. 시어머니는 예린을 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어요. 예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간섭도 안 하시고 눈치도 안 주시고 오히려 제가 힘들 때 조용히 챙겨주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특히 며느리한테 잘하는 시어머니는 정말 드물어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제가 첫 유산했을 때 기억나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병원에 매일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잡아주셨잖아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정엄마도 아닌데 며느리 손을 그렇게 꼭 잡아주시고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잖아. 시어머니가 예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예린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힘드실 땐 제가 어머님 손을 꼭 잡아드려야겠다고.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겁이 나. 네. 이렇게 싸우는 거. 사람들이랑 법정까지 가는 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했거든. 누구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피해주지 않으려고.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 시어머니가 예린을 봤어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가? 아니에요, 어머님. 예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예린의 말을 곱씹었어요. 남한테 잘하는 건 좋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잘해야 해요. 예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남들 눈치만 보시고 피해 안 끼치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 자신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인생은요? 어머님 명예는요? 어머님 행복은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누가 지켜줘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착하게 살되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린이 시어머니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못한 것 없으면 떳떳하게 맞서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무섭죠. 예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큰 싸움이 될 거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왜? 어머님 때문이에요. 예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착하게만 사셨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낙인 찍히는 건 못 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고마워, 예린아.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예린은 시어머니를 방까지 모셔드렸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머님. 응, 너도.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 준영이 말했어요. 미안해. 왜? 엄마 일인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는데 당신한테만 맡긴 것 같아서. 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린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고민이 많았을 거야. 회사 일도 있고. 그래도 우리 같이 하면 돼. 예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도와줄 거잖아. 당연하지. 준영은 예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니까.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인천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예린아. 응? 내가 참 대단한 것 같아. 준영이 말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만 했는데 넌 끝까지 싸우려고 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예린이 웃었어요. 우리 어머님인데.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 재판까지 가고 증거 모으고 변호사 만나고 힘들긴 해. 예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하는 일이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준영은 아내를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우리 어머님이야. 예린은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 너를 위한? 응. 예린이 창밖을 봤어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님처럼 될 수도 있잖아.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무력하게.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제대로 싸워야 해. 나이 든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준영은 아내를 다시 봤어요. 역시 넌 생각이 깊어. 그냥 현실적인 거지, 뭐. 예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밤 11시. 예린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수집한 증거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CCTV 영상, 과거 사고 기록, 지원금 횡령 서류, 그룹 하청 계약서. 예린은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됐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지. 휴대폰을 봤어요.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전략회의 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10시에 뵙겠습니다. 예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인천 바다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어머님,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예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태산물산 본사 40층 감사팀 사무실, 팀장 이준석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예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준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제보 받았어요.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황철민 로지스텍, 우리 계열사 하청업체죠? 네. 2년 동안 거래했네요. 준석은 컴퓨터를 켰어요. 거래 내역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연 계약 규모가 8억 정도네요. 계약서 조작이 있었어요. 예린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 계열사에 제출한 공식 계약서고요. 이게 실제 작업 내역입니다. 준석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금액이 다르네요. 네. 계약서상으론 8억인데 실제 작업은 5억 정도예요. 차액은요?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예린이 말했습니다. 준석은 다른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이건 구청 지원금 내역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산악회 이름으로 안전장비 구매비를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구매 안 했어요. 준석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신청 금액, 사용 내역. 실제 구매 증빙은 없었어요. 이사님, 이건 공식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어요? 내부 감사는 가능해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2주 정도요. 예린은 생각했습니다. 2주면 충분했어요.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준석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근데 이사님, 혹시 이거 개인적인 일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거니까.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구청 체육진흥과 과장 박인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과장님, 큰일 났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토요일에 일이 좀 있었어요. 산악회에서. 무슨 일? 회원 한 명이랑 싸움이 좀. 그게 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퍼졌어요. 인호는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함께 산악회 폭행. 여러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클릭해서 영상을 봤어요. 편집된 영상이었지만 상황은 대충 파악됐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요? 그게 그 회원 며느리가 재벌가래요. 인호의 손이 멈췄어요. 재벌가요? 네. 리무진 타고 나타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혹시 합의 안 되나요? 그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인호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댓글들이 악의적이었습니다. 이거 폭행 아니에요?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악회 지원금 받는 곳 아닌가요? 마지막 댓글을 보고 인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회장님, 일단 조용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과장님 믿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인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함께 산악회 지원금 신청서를 꺼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안전장비 구매비 1,500만 원, 교육비 1,000만 원,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총 4,500만 원.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쓴 건가? 인호는 담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김대리, 함께 산악회 지원금 집행 내역 다시 한번 확인해봐. 네. 왜요? 그냥 확인 좀 해봐. 김대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인호는 불안한 마음에 철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지원금 제대로 쓰신 거 맞죠? 네, 당연하죠. 영수증 같은 거 다 있죠? 그럼요. 다 있어요. 하지만 철민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인호는 불안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도 연루되는 거 아니야? 수요일 아침, 산악회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회원이 링크를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봤어요? 인천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함께 산악회 폭행 사건, 피해자는 재벌 며느리 둔 일반인. 조회수가 2만을 넘겼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거 완전 집단 괴롭힘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산악회 지원금 횡령 의혹도 있다던데 구청에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어떡하죠? 회장님, 뭐라고 해요? 철민은 메시지를 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회장, 지금 단톡방 봐요? 봤어요. 어떡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어요. 괜히 말하면 더 커져요.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철민은 화를 냈어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인터넷에 나왔던데요? 산악회 일 때문에 철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리는 김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형사 고소장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경찰에서 언제 조사하나요? 다음 주쯤 연락 올 거예요. 민사는요?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구청과 산악연맹에도 제보했어요. 제보요? 지원금 횡령 의혹이요. 감사 들어갈 겁니다.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물산 감사팀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완벽하네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이사님, 이 정도면 상대방이 버티기 힘들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대로 끝을 봐야죠. 목요일 아침, 철민의 회사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법원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뜯어봤어요. 형사 고소장 사본. 손이 떨렸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피고소인 황철민, 강미숙. 철민은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으로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 고소당했어요. 네, 저도요. 미숙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우편 받았어요. 어떻게요? 변호사 찾아야죠.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걸 지금 따져요?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철민도 두려웠어요. 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태산물산 계약은? 구청 지원금 문제도 터지면?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태산물산 감사팀에서 철민의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 감사 나갑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네. 갑자기요? 계약 조항에 따라 정기 감사입니다. 문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철민은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영수증, 작업일지.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땀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예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경찰 조사요? 네. 그리고 감사도 들어가고요. 순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을까? 괜찮아요. 예린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창밖으로 금요일 저녁 인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린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이는 휴대폰 메시지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산악회 단톡방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철민이 올린 긴 글이었어요. 순이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우리 산악회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긴급 임원진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원 이순희 씨를 산악회 규정 위반으로 제명 처리합니다. 사유회원 간 폭력적 언행, 산악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본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향후 모든 산악회 활동에서 배제됩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아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결단 잘하셨습니다. 산악회 분위기 정상화됐으면 좋겠네요. 규정은 지켜져야죠. 하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 같은데요. 영상 제대로 본 사람 있어요?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방문이 노크됐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예린의 목소리였어요. 응, 깨어있어.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순이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단톡방 보셨죠? 응.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제명당했어. 봤어요. 예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들인데 결국 날 버리네. 어머님, 예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이제 시작이에요. 예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요. 순이는 며느리를 봤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 있죠. 예린이 웃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요. 같은 시각, 철민의 집. 철민은 거실에서 미숙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부회장, 제명 공지 올렸어.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거래요. 그래요? 네. 우리가 당한 거라고 주장하면 돼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감사팀 나온다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서류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게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철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뭐가요? 계약서랑 실제 작업 내역이 좀 안 맞는 게 있어. 회장님, 미숙이 소리쳤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에휴.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최대한 정리하세요.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철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월요일 오전, 황철민 로지스텍 사무실, 태산물산 감사팀 3명이 들어왔습니다. 팀장 준석과 직원 2명. 사장님, 계약 관련 서류 준비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석은 서류를 받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컴퓨터와 장부를 확인했어요. 사장님, 지난 2년간 계약 건이 총 18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작업 일지도 있으시죠? 네. 여기요. 철민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준석은 계약서와 작업 일지를 대조했어요. 얼굴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계약서상 작업량이랑 실제 작업 일지가 안 맞아요. 준석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거는 계약서엔 2000박스라고 돼 있는데 작업 일지엔 1200박스예요. 철민은 땀이 났어요. 그게 아마 정산 과정에서 정산이요? 준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일부는 나중에 조정됐을 거예요. 조정 내역 있으세요? 그게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다른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오늘은 서류 검토만 하고 가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이 나간 후 철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망했다. 이건 정말 큰일 났어. 같은 시각 인천구청 감사 담당관실에서 함께 산악회 지원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박인호 과장을 불렀어요.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뭔데? 함께 산악회 지난 3년간 지원금 사용 내역인데요. 영수증이 좀 이상해요. 인호는 서류를 봤어요. 안전장비 구매 마이너스 120만 원. 영수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업체가 이상했어요. 이 업체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확인해 봤는데요. 폐업한 곳이에요. 3년 전에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영수증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것들도 확인해 봐. 네. 담당자가 나가고 인호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나도 연루되는 거 아니야? 내가 승인한 건데. 휴대폰을 꺼내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또 뭐예요? 구청 감사 나왔어요. 영수증 가짜인 거 들켰어요. 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님도 승인하셨잖아요. 그래도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제출한 거고. 하지만 저 모르는 일이에요. 인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요일 오후 예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맞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CCTV 원본 확인했고 피의자 조사 일정 잡혔대요. 언제요? 다음 주 목요일. 강미숙 씨부터 먼저 조사한대요. 순이는 긴장했어요. 저도 가야 하나요? 네, 피해자 조사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태산물산 감사 결과 나왔어요. 예린이 눈을 빛냈습니다. 결과가요? 계약서 조작, 허위 청구 확인됐어요. 계약 해지 수순 들어간대요. 구청은요? 지원금 횡령 의혹 확인됐고 검찰에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사님, 지금 상황이 거의 다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순이는 믿기지 않는 표이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 예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마지막이요? 네. 예린은 변호사를 봤어요. 공개 간담회 준비하겠습니다. 간담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산악연맹, 구청, 언론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겠어요. 대담한데요?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죠. 예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드릴 거예요. 순이는 며느리를 봤어요. 단단하고 강한 눈빛.
이 아이가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미숙을 불러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 부회장, 우리 망했어요. 뭐라고요? 감사 다 걸렸어요. 계약 해지된대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청 지원금도 들켰고 검찰 고발된대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떡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대요. 합의요? 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요. 철민은 미숙을 봤어요. 부회장도 폭행죄로 기소될 거예요. 그럼 전과자 되는 거예요. 미숙은 손이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사과하고 합의금 주고. 얼마나요? 변호사가 2천만 원 정도 예상한대요. 2천만 원?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우리가 때렸잖아요. 철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예요? 감옥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순이를 놔뒀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목요일 오전, 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내일이 경찰 조사였습니다. 불안했어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경찰서 가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휴대폰을 봤어요. 산악회 카페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올린 글이었어요. 이순희 씨의 진실. 클릭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평소 산악회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회비 연체는 기본이고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벌이라고 거짓말하며 허세를 부렸고 그것이 들통나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나 돈 빌린 적 없어. 하지만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재벌 며느리는 거짓말이었네요. 동정심 유발하려는 거였어요. 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이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예린은 화면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님, 이거 다 거짓말이죠? 당연하지. 나 돈 빌린 적 한 번도 없어. 알아요. 예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건 저 사람들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경찰서 가는 것도 무섭고 이러다가 내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면 어떡해? 안 그래요.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 다 있어요. CCTV도 있고 증언도 있고. 그래도 어머님, 예린은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순이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난 무서워. 평생 조용히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저도 무서워요. 예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머님도 저도.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해보자. 금요일 오전, 인천 남부경찰서. 순이와 예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조사실 앞에서 미숙을 마주쳤습니다. 미숙은 순이를 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화장이 진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경찰관이 미숙을 안내했어요. 1시간 후 미숙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순이의 차례였습니다. 이순희 씨, 들어오세요. 순이는 예린과 변호사를 봤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예린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순이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피해자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형사는 질문을 시작했어요.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산행, 뒤풀이, 미숙의 모욕, 폭행. 형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폭행한 건 맞죠? 네. 피해자께서 먼저 손을 댄 적은요? 없어요. 저는 말로만 맞섰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이는 조사실을 나왔어요. 예린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다 말했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순이는 작게 웃었어요. 월요일 오후, 예린이 준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산악연맹 회관대회의실, 산악연맹 간부들, 구청 체육진흥과 직원들, 지역 산악회 대표들, 그리고 기자 5명이 모였어요. 정면 긴 테이블에 마이크와 프로젝터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철민과 미숙도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예린과 순이, 그리고 변호사가 입장했습니다. 예린은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산악연맹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최근 함께 산악회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구청 체육진흥과 직원이 먼저 말했어요. 구청 조사 결과 함께 산악회의 지원금 사용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가짜 영수증 사용, 허위 청구 등이 드러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강예린입니다. 태산그룹 태산물산 전무이사이자 이순희 씨의 며느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예린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로젝터와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떴어요. 첫 번째, CCTV 원본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레스토랑, 미숙이 순이를 조롱하는 장면, 어깨를 밀치는 장면,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모두가 화면을 봤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폭행 피해자입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두 번째, 산악회 비리입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원금 횡령 증거, 가짜 영수증, 계약서 조작 내역. 황철민 회장은 구청 지원금을 횡령했고 그룹 하청 계약을 조작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세 번째,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예린은 산악회 카페 게시글들을 보여줬어요. 편집된 영상, 악의적 댓글들, 거짓 증언들. 이 모든 것은 제 시어머니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조직적 행위였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예린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신 분입니다.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며느리를 봤어요. 산에서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예린은 철민과 미숙을 봤어요. 첫째, 제 시어머니께 공개 사과하십시오. 둘째, 산악회 제명 결정을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키십시오. 셋째, 황철민과 강미숙은 모든 비리와 폭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예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산악연맹 이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황철민 씨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철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리도 사실이고 이순희 씨께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미숙도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순희는 두 사람을 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린이 순희의 손을 잡았어요. 산악연맹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함께 산악회는 해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희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예린과 순희는 회관을 나왔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응. 순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끝난 거야? 네.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예린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자유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어요. 순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당당하게. 예린은 운전하며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한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봄. 토요일 아침 8시. 순이는 밝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연두색새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이번 주에 사준 거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10대 명이 모여 있었어요. 순희 씨,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밝은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새로 만든 함께 걷는 모임 회원들이었어요. 순희가 중심이 돼서 만든 산악회였습니다. 정과는 달랐어요. 회비는 최소한으로, 서열은 없었고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들 오셨죠? 출발할까요? 순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순희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계양산 정상, 맑은 봄 하늘 아래 회원들이 둘러앉아 쉬고 있었어요. 순희 언니, 이 모임 만든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산악회는 분위기가 너무 빡빡하던데 여긴 편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이가 웃었어요. 우리는 그냥 산 타고 서로 챙기면서 즐기는 거예요. 돈이나 서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산악회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산 후 간단한 뒤풀이. 이번엔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칼국수집이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순희 언니, 그 사건 이후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힘들었죠. 처음엔 정말 무서웠고 창피하기도 했고 칼국수를 한 젓가락 먹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옆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뭐요?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 잘못한 것 없으면 당당해야 한다는 거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눅 들지 않아요. 내가 떳떳하니까.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순이는 예린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반겼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이들. 순이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예린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영이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산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새 회원들도 오고 분위기도 정말 좋더라.
어머님이 만드신 모임이 벌써 30명이 넘었다면서요? 예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응. 소문 듣고 계속 오더라고. 편하게 산 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 대단하세요, 어머니.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예린과 순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순이가 웃었어요. 나도 느껴.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당연하죠. 예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이제 떳떳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 내 덕분이야. 순이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제가 감사하죠. 예린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진짜 강한 건 크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라고요. 순이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이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폭행죄 유죄 판결, 벌금 300만 원.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 벌금 2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2천만 원. 미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숙에 대한 분노는 이미 사라졌어요. 대신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서열과 돈에 집착하다가 결국 순이는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작은 원룸. 미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했어요. 벌금과 손해배상으로 돈도 다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순이를 그냥 놔뒀어야 했는데 후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민의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태산물산과의 계약이 해지됐고 구청 지원금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됐어요. 지금은 작은 배달 대행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과했어. 정직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순이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요즘 날씨 좋죠? 산책 좀 하세요. 그래야지. 고마워요, 순이 씨. 순이는 웃으며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때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면 좋겠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예리는 회장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림그룹 회장 집. 이번 일 잘했어. 회장이 말했어요. 집안 이름 나가는 게 걱정됐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진 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거야.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예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래. 착하되 당당한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지. 회장이 웃었습니다. 1년 후 봄. 함께 걷는 모임은 회원이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에서 소문난 따뜻한 산악회가 됐어요. 순이는 여전히 매주 산을 탔습니다. 이제 71살.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어느 토요일 정상에서 한세 회원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다른 산악회에서 왔는데요.
거기서 좀 힘들었거든요. 무슨 일이었어요? 서열도 있고 돈 얘기도 많고 제가 좀 가난하다고 무시받았어요. 순이는 그 회원의 손을 잡았어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산 타고 서로 챙기면서 즐기는 거예요. 정말요? 네. 여기선 나이도, 돈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새 회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언니. 순이는 웃었습니다. 내가 당했던 일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그럼 의미가 있는 거지. 하산 후 순이는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예린아, 오늘 산행 정말 좋았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너 덕분이야. 내가 날 위해 싸워줘서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예린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봄 하늘. 이제 진짜 자유로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였어요. 순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 잘못한 것 없으면 당당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해 보여도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